트럼프와 젤린스키의 설전을 다들 보셨죠? 저도 그거 보고서 경제적인 입장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젤린스키와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꾸준히 보신다면 조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영상은 제 추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에요. 하지만 그 추측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젤린스키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봐도 지금 무능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완전 납작 엎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할 거면 처음부터 그냥 엎드리는 게 낫는데요. 능력은 사실 없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그때까지 젤린스키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 젤린스키는 처음에 갈 때부터 사인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젤린스키가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미국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따위로 말을 하냐. 젤린스키가 문제다.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나라를 저렇게 만들었다. 근데 능력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자존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인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했어요. 뭔가 다른 돌파구를 만들고 싶었을 텐데요. 사실은 카드가 없긴 하죠. 어쨌든 젤린스키 입장에서 다시 좀 얘기를 하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은 젤린스키가 전쟁을 몰고 왔다. 젤린스키의 행동이 저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단점이 명확하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젤린스키라는 사람은 우크라이나를 걱정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리고 젤린스키의 행동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조금 이야기해볼게요. 젤린스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두 나라는요. 우리나라랑 일본보다도 더 앙숙이에요. 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걸 빼고 생각을 해보아도요. 지금 미국에서 주도하는 평화협상이요. 사실상 그걸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이야기할 때요. 보통 나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자꾸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보의 문제를 느껴서 우크라이나를 친 거다. 그래서 푸틴이 전쟁을 벌였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사실 푸틴이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마도 푸틴은요. 우크라이나를 그냥 쳐들어왔을 거예요. 그냥 쳐들어왔다?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요. 본인이 계속 러시아의 정권을 잡으려고 쳐들어온 것처럼 제 눈에는 보여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에 우크라이나가 왜 나토에 가입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기를 쓰고서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난리를 칠까요? 옆에 러시아가 전쟁 나겠다고 저러고 있는데도요. 근데 전쟁 날 수도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나토에 가입을 하고 싶다?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해보실래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요. 러시아가 자기를 칠 거를 아니까 나토에 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나토에 가입을 못하면 우크라이나는 끝나요. 그러니까 전환린을 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 소리야? 러시아가 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걸 이야기하려면요. 푸틴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단 러시아를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니에요. 지금의 러시아는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문제가 대통령이 안 바뀌잖아요. 민주주의면 뭐예요? 대통령이 계속 안 바뀌는데요. 푸틴이 정권 잡은 거 언젠지 아세요? 1999년 12월 31일이에요. 대충 봐도 25년쯤 됐죠.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부정부패가 심해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바뀌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안 바뀌죠. 이게 무슨 민주정치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옛날 왕정이랑 비슷하거든요. 경제를 살렸지만 독재를 했다고 욕먹는 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동안 대통령 자리에 있었을까요? 18년이에요. 푸틴은 25년이에요. 기간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앞으로 계속 푸틴이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게 러시아예요. 그러면 민주정치에서 푸틴은 어떻게 이렇게 길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민주정치에서 인기를 유지를 못하면요. 사실상 대통령 유지를 못하죠. 여기서 푸틴이 대통령을 계속 유지하려고 쓰는 방법이 전쟁이에요. 뭐?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전쟁을 한다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일단 푸틴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전쟁 때문이에요. 푸틴 앞에 있던 대통령이 옐친이거든요. 그때 1차 체첸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러시아가 져요. 그리고 이때 러시아가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먹을 게 아예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푸틴은 강인한 지도자의 이미지로요 정권을 잡아요.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으니까. 이때 운이 좋게도 국제 유가가 올라가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도 러시아는 자원은 많았는데요. 그 전에는 가격이 쌌고요. 푸틴이 잡은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만해진 거죠. 거기다가 푸틴이 정권을 잡자마자 2차 체첸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완벽하게 러시아가 이겨요. 이러면서 푸틴의 인기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때 푸틴이 직접 전투기를 조종해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 영상으로도 돌아다녀요. 근데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이거 푸틴이 인기 얻으려고 조작한 거예요. 일종의 수요죠. 어떤 러시아 전문가라는 분이 푸틴이 전투기 조종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그거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실제 푸틴은요 전투기 조종은 하지 못하고요. 그때 전투기에 타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비행기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한 거죠. 전투기 조종은요 본인의 인기를 올리기 위한 일종의 쇼고요. 결국 푸틴은 본인이 인기를 얻는 수단을 계속 강구를 하는데요. 푸틴이 25년 동안 러시아 정권을 잡고서 일으킨 전쟁이 이번 전쟁까지 총 5번이에요. 그리고 이 5번의 전쟁 동안요 당연히 러시아가 다 이겼어요. 이번에도 사실 이기는 그림으로 가고 있죠. 이길 때마다 떨어졌던 푸틴의 인기는 다시 쭉 올라가요. 물론 전쟁 걸고서 이겨야지만 사실은 인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쟁 걸었는데 지면은 인기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푸틴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옆에 약소한 국가들을 계속 쳐요. 왜요? 본인의 인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를 전쟁 쪽으로 시선을 바꾸는 거죠. 푸틴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나토 가입국들이 늘어나는 건요 푸틴 입장에서는 압박이 맞아요. 안보에 문제가 있기는 하겠죠. 근데 나토가 아니었다고 푸틴이 전쟁을 안 할까요?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이유 잡아서 하겠죠. 자,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젤린스키예요. 푸틴은요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주기적으로 계속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경은 붙어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평화를 찾아주겠다 이러면서요 내가 전쟁을 끝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광물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는 광물 조항에 사인을 해라 이러고 있는 거죠. 미국이 공사를 하려고 들어와 있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쳐들어오겠느냐. 나 트럼프다. 트럼프 우민이냐고. 트럼프를 무시하냐고.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사인을 해라. 너가 사인을 안 하는 건 세계 제3차 대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일이다.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젤린스키 나쁜 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진짜 제가 볼 때 머리 좋아요. 물론 트럼프 말처럼요 저기에다 사인하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날 수는 있겠죠. 휴전할 거예요. 미국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데 당연히 러시아 못 쳐들어와요. 근데 공사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미국에서 말하는 건 60년이거든요. 여러분들 살면서 60년 동안 공사하는 거 봤어요? 제가 볼 땐 정말 길어야 10년이에요. 아니 사실 4년 만에 끝날지도 몰라요. 만약에 4년 만에 공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는 광물도 뺏겨서 돈도 없어요. 근데 러시아는 또 쳐들어올 가망성이 높겠죠. 러시아는 푸틴이 계속 집권을 하려고 주기적으로 약한 나라들한테 전쟁을 거니까요. 그게 습관인 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말하는 평화협정 거기다가 사인할 수 있으세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젤린스키는요 적어도요 나라를 걱정하는 건 아무리 봐도 맞아요.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답이 없어요. 젤린스키가 무능하다. 사실 무능한 건 맞거든요. 근데 저 상황에서 뭐를 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 기자회견 하기 전에 트럼프나 미국 쪽에서 엄청나게 협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너네가 전쟁을 끝내려면 여기다 사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이죠.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건 맞아요. 근데 그건 바이든 때였지 트럼프 때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서 도와준 게 있나요? 오히려 우리 미국 때문에 너네가 여태까지 싸울 수 있었던 거니까 돈 내놔 이러고 있잖아. 젤린스키 입장에서는 광물협정에 사인을 해도요 5년 후나 10년 후
아니면 15년 후에요. 러시아가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 유럽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라고. 미래에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다는 걸 트럼프가 모를까요? 100% 알아요. 젤린스키가요, 본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인물이었으면요, 제 생각엔 사인 바로 했거든요. 왜냐면 사인하고서 날려면 되잖아요. 미국으로 망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젤린스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죠. 지금 여기서 버텨봤자 젤린스키는 재수없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계속 버텼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버틴 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젤린스키는 협박을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고요. 기자회견 때 일부러 터트리려고 생각을 하고 갔겠죠. 가망성이 거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요, 뭔가 하나의 변수라도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유럽의 기대를 좀 했겠죠. 근데 뭐 현재까지 나오는 거 보면 유럽에서 사실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넙죽 엎드리는 거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군이 들어와서 거기 주둔하면서 공사를 하면요, 당연히 사인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푸틴이 전쟁을 멈출까요? 이 전쟁 지면 푸틴도 대통령에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인기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미군이 들어가면 사실은 미군이랑 러시아랑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2판 4판이거든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냥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젤린스키 입장에서는 사인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손 떼면 지금 당장 죽어요. 여기에 사인을 해도 10년 있다 죽을 수 있어요. 10년 후에 광무력정을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본인이 살려면 그냥 망명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젤린스키 입장에서는. 근데 안 하면서 버티잖아요. 적어도 우크라이나를 걱정하는 대통령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시 대통령이 됐잖아요. 다시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영상 만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기는 왜겠어요. 그만큼 많이 들쑤시고 다녀요 지금. 근데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을 안 하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실제 지금 트럼프는 매우 열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 중에서 저렇게 바쁘게 일한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제 눈뜨고는. 그러면 트럼프는 왜 지금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 미국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물론 지금도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 1등은 맞거든요.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진 몇 개 보여드리면요, 요즘 펜타닐 문제가 미국 내에서 생각보다 아주 심해요. 이 펜타닐 불법인데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비처럼 돼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거든요. 이거 무슨 좀비 영화 같아요. 이게 정말 사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들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캐나다나 멕시코 협박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저거 막아라 이런 이야기죠. 막으면서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면 더 좋고, 트럼프는 항상 뭔가 계속 뺏으려고 하죠. 어쨌든 관세는 협박용으로 쓰는 거고요. 실제로 제일 가장 하고 싶은 건 저 펜타닐을 막고 싶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왜냐면 실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되는 사업만 했어요. 돈이 안 되는 사업은 미국에서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사업만 했던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건 안 하고 다른 나라에 시킨 거죠. 왜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 그거 볼 때 조금 웃긴 게요, 미국이요 그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높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물론 다시 하려면 하기는 할 텐데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임금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 수입해서 쓰거든요. 이게 자꾸 돈이 되는 사업만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직업도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이랑요, 돈을 조금 받는 직업,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게 되어진 거죠. 아예 전문적인 일이나 아니면 아예 잡일이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자들한테만 가고 분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펜타닐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요, 미국에서 어떻게 손쓰기 힘들 정도로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냥 하고 다니니까. 근데 이 펜타닐이 캐나다랑 멕시코에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펜타닐의 원료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중국에서 원료를 만들어서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가공을 해서 미국에 파는 거거든요. 근데 웃긴 건 캐나다나 멕시코는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펜타닐의 원료를 만드는 건요, 생각보다 돈이 안 돼요. 근데 그 돈이 안 되는 걸 중국에서 만들어요. 이 펜타닐의 원료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뿌리는 거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돈도 안 되는데 중국의 범죄단체가 만들어서 뿌린다? 사실 지금 중국의 큰 범죄단체는 저거 안 해요. 조그만 범죄단체에서나 한다고 하거든요. 조금 이상하죠. 제 생각에는 중국의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중국 정부가 뒤에서 몰래 하는 거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캐나다나 멕시코를 압박하지 말고 중국을 압박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중국을 직접 압박하기에 가장 큰 문제 하나가요, 중국의 값싼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중국산 값싼 제품이요, 대체가 안 돼요. 이걸 인도한테 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인도가 생각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고요? 거기 정권이 문제예요. 막상 인도한테 시켜봤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인도는 이상하게 나라도 크고 사람도 많은데 제조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그냥 막으면 물가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 2년 있다 하원 선거에서 트럼프는 무조건 져요. 그러면 트럼프 힘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조금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형태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압박하기는 압박하고 있는데 세게는 못하는 거죠. 압박의 수위가 캐나다랑 멕시코보다는 중국한테 확실히 적잖아요. 아마도 민주당에서 지구 흔들기 시작하면요, 트럼프도 힘이 없을걸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이 힘이 가장 센 시기고요. 지금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2년 있다가도 힘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일 압박하고 싶은 게 사실 중국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미국이랑 유럽이랑 손을 잡고서 러시아를 제재를 했잖아요.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고립이 됐나요? 아니요, 안 됐어요. 이 고립 작전은 제대로 먹히지 않았죠. 그게 제대로 먹혔으면 이미 전쟁이 끝났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3년을 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러시아가 중국이랑 교류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웃긴 게 러시아를 막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유럽이 먼저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웃긴 게 유럽이 먼저 나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가 유럽으로 안 가면서요, 유럽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앞에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2024년 IMF에서 예상한 경제 성장률이요, 러시아가 제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6%예요. 독일이 0%예요. 영국이 1%예요. 프랑스 1.1%예요. 트럼프가 유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새끼들 도움이 안 되네. 멍청한 바이든 새끼 왜 저런 애들이랑 손을 잡고서 저 난리를 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맨날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멍청하다고 욕하잖아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겠다고 통장도 끊어버렸고요. 돈이나 이런 것도 죄다 회수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회수를 했는데 유럽이 먼저 나가 떨어진다고요. 이러니까 저번에 부통령이 유럽에 가서 대놓고서 한마디 한 거죠. 에휴, 저 병신들, 이러고 있는 거죠. 유럽이랑 힘을 합쳐서 중국을 밟아버려야 되는데요, 얘네들이랑 힘 합쳐서 중국을 밟을 수 있겠어요? 러시아 하나도 지금 제대로 밟지 못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요, 사실 러시아는 무서운 나라가 아니에요. 러시아 별 문제 없거든요. 옆 나라 침공하면서 난리치기는 하지만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약한 놈들 두드러 패면서 살아남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정도는 그냥 때릴 수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AI도 미국이 완전히 독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딥시크 만들어서 쫓아오고 있죠. 그 로봇 개 보셨어요? 그거 엄청 잘 뛰던데요. 뒤에다가 기관총만 달면 완전 보병이죠. 거기다 앞에서 말했던 펜타닐의 원료도 사실 중국이 만들잖아요. 결국 아직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인 일강이 맞기는 해요.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계속 갉아먹으면서 쫓아오거든요. 뒤에서 계속 갉아먹으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미국은요 2등하면 무조건 밟아요. 옛날에 일본이 그렇게 밟혔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밟고 싶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러시아랑 손잡고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가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결국 펜타닐이랑 물가 문제를 잡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우크라이나랑 3년 동안 싸우고 있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국이랑 러시아랑 손잡고 있잖아요. 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하던 거랑 똑같이 유럽이랑 손잡고서 중국이랑 러시아랑 싸워야 될까요? 사실상 유럽이 도움이 돼요? 아니면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확 드는 거죠. 그렇게 러시아랑 손을 잡고서 중국을 압박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유럽은 유럽끼리 뭉치겠죠. 근데 유럽끼리 지금 뭉쳐봐야 어차피 약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가 어쩔 수 없으니까 중국이랑 손잡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랑 손잡고서 중국을 압박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죠. 거기다 러시아, 일본, 대만,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손잡고서 압박하면 사실은 중국을 둘러쌀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요. 저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으로 좋게 전쟁이 끝나면요, 러시아가 미국이랑 손을 잡겠어요?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러시아의 상황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확실히 이기지 못하면요, 걔네도 뭐 정권 교체된다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닐 수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푸틴이 계속 정권을 잡고요, 그 상황에서 푸틴만 잘 회유시키면요, 일본, 대만, 우리나라는 그냥 따라올걸요? 안 따라올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트럼프가 판을 흔드는 걸 좋아한다고요? 맞아요. 근데 애초에 문제가 없으면 굳이 판을 흔들 이유가 없죠. 가만히 놔두면 되죠. 왜냐면 판 잡고 흔드는 것도 힘들어요. 이리저리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고요. 지금 상황이 세계 압도적인 1강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 펜타닐이 계속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좀비화 돼 있어요. 이게 압도적인 1강 맞나요?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면서 전면전 하기 힘드니까 뒤에서 계속 갉아먹는 거잖아요.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 빨리 끝내버리고요, 러시아랑 손을 잡으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겠죠.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면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몇 년 동안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좋게 포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광물이 있네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광물 협정이다 하면서 광물도 좀 가져오는 거고요. 이득 볼 게 있으면 이득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 또 러시아가 보답을 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미국이랑 손잡을래, 중국이랑 손잡을래 이렇게 물어보면요, 러시아가 푸틴이 병신이 아닌 이상 미국이랑 손을 잡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다 러시아 꼬시고요, 사우디 꼬시면요,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세 개 나라거든요. 그럼 여기서 러시아랑 사우디만 잘 꼬셔서 석유 증산까지 성공시키면요, 물가도 잡을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10년 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그때 가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지금 내 거 하기 바쁘다, 몇 년은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요, 트럼프는요 다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지금 미국 상황이 생각보다 저거 해결하기 정말 힘들어 보이거든요. 저 사실 이거 보면서요, 와, 트럼프 천재인데? 이 생각했어요. 가만히 맞춰보니까 다 이야기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생각이면 진짜 천재다. 물론 여기까지는 제 뇌피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확한 거야 트럼프 본인만이 알겠죠. 다만 우리는 지금 이거를 추론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만히 보면 잘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눈치 잘 봐야 돼요. 아마 트럼프나 푸틴이나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때 잘 잡아야 되겠죠. 아니면 먼저 가서 친한 척하는 것도 괜찮고. 트럼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앞에 가서 기는 거죠. 아마 트럼프가 우리나라 국방비 더 내라고 협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왜 협박을 안 하냐고요? 다른 나라 협박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저거 끝나면 언젠가 우리나라 협박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요, 트럼프가 협박하기 전에 먼저 가서 바치는 게 나을 거예요. 먼저 움직이면 트럼프도 보답을 하거든요. 그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